자, 교육과정 A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A 1번 보시면은 가는 평화교육에 관한 것이고, 요즘에 이제 평화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인권, 평화, 공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이제 교사들 간의 대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교사나 예비교사들 간의 대화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가에 있는 것처럼 시민교육 안에 뭐 평화시민교육도 있고 환경시민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시민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으로 평화의 개념이 변화된 거, 과거하고 이제 평화의 개념이 변화됐다는 거죠. 과거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 뭐 이런 거예요. 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현재의 평화는 가난, 차별, 환경 파괴 이런 것처럼 환경 파괴도 이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난이나 뭐 차별 이런 것들도 폭력이라는 거죠. 자, 요즘에는 훨씬 간접적 폭력까지도 우리가 이제 폭력으로 생각해야 된다. 훨씬 더 폭넓게 폭력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유아들에게 평화 시민 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의 개념, 애들 입장에선 평화가 뭔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폭력이나 평화 뭐 이런 개념은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더 중요하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 시기부터 평화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화, 지속가능 발전, 공존 이런 것들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시민성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2024 유아인명 시험에 시민교육도 낮잖아요. 생태, 평화, 공존, 시민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평화시민교육의 내용 한 가지를 또 제시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요 내용을 좀 보실게요. 이 이제 지금 2월 달에 공부할 시기에 좀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평화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될 평화의 개념 보시면 평화는 좀 더 적극적인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왜 이제 성교육, 뭐 성평등 이런 것들도 옛날에 비해서 성인지 감수성, 옛날에는 성평등, 뭐 차별 안 하면 돼, 뭐 이런 거였다면 성인지 감수성 훨씬 더 예민한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시민교육도 평화교육도 평화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훨씬 더 예민하게 인식하는 그런 평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권 존중하고 협동, 공존, 배려, 상생, 소통.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가치교육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치교육하고 관련된 시민교육. 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교육 보시면 자, 이런 지금 보신 것처럼 인권, 뭐 협동, 공존, 배려, 상생, 소통 이런 게 다 중요하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비평화적인 관계를 아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런 게 돼야 평화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특별히 OECD 국가에서야말로 이렇게 교육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자, 문화적 평화. 자, 지금은 문화적 평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화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만 평화로우면 안 되고 수단도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다문화 그런 가정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동화되라 하는 동화주의보다는 상호주의 이런 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수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평화 실천 내용으로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그런 평화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 기술, 우리 태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의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문제 너무 중요해요.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이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지식, 기술, 태도 너무 중요한데 이 태도는 가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식 영역으로는 평화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되죠?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연극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화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화 다양성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평화 문제인데 웬 환경 문제라든지,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는 평화랑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평화랑 왠지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환경이라든지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식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은 이제 스킬, 그렇죠? 요게 이제 지식적인 내용,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스킬, 실제로 요런 지식적인 내용들을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대화와 토론. 자, 우리 시험에 사회관계 영역 시험에 갈등 중재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교육, 시민교육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나중에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관계 영역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와 토론, 조정과 중재, 타협,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새 창의성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의사결정,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최근에 시민교육의 내용, 지속가능 발전의 내용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냥 암기식,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왔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서는 4차 산업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사고 유형,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니까 교사도 창의적이고 사고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생명 존중, 배려, 공동체 의식, 생태학에 대한 관심. 자, 그래서 생태 시민성도 중요하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존중,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평화시민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뒷페이지에도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익혀야 될 가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교수학습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교수학습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문화, 그 다음에 실제로 같이 대화하고 표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적극적인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고요. 환경, 생태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의 주장,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 역시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비판적인 생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좀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아들에게 평화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의 개념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평화의 개념 보시면 평화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평화의 개념이란, 자, 서답식 문제에서도 두 갈식으로, 자, 서답식 문제 답을 쓰실 때도 항상 두 갈식으로 굉장히 명료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갈식으로 명료하게 써주시고요.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주술관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키워드만 그냥 기계적으로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 쓰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생들의 답안지는 다 그렇게 작성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 키워드만 나열해서 되겠습니까? 키워드만 나열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답안지 쓰실 때는 정성껏 내 답안지에 모든
정성을 담아서 답을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화시민교육. 자, 이렇게 평화란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시민교육에 있어서 평화의 내용이고요. 자,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은 이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은 하나의 예시 답안이고 이 해설에 나와 있는 답을 쓰신다면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단 6하원칙에 맞게 두 가지씩으로 명확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은 인종, 성별,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실까요? 자, 1번에 2번 문제입니다. 1번에 2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교사들이 대화하고 있죠. 요 교사 대화 내용에서 봤을 때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교사가 누구인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 올해 정말 많이 나왔죠. 자, 저희는 작년, 재작년 이미 오래전부터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왔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를 꼭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면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해야 되고 동그라미 1번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 지문에서 잘 찾아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 누굽니까? 김 교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주는 건 좋지만 저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유아의 놀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그렇지만 놀이를 막 끊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관찰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야, 이거 아니야! 이런 방법은 이제 굉장히 촌스러운 개입이죠. 그게 아니고 놀이를 관찰해서 개입할 때 놀잇감을 더 가져다 준다든지 환경을 더 잘 만들어 준다든지 아이들과 대화한다든지 상호작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수업을 방치한다는 건데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교사는 먼저 김교사입니다. 김교사라고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이유입니다. 자, 이유는 놀이중심 교육에서 교사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사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방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유아의 흥미를 반영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답은 다 되겠습니다. 자, 제 답을 보시면은 굉장히 6하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답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답안처럼 이렇게 연습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를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정교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놀이를 엄청 열심히 관찰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정교사는 관찰자의 역할이고, 서교사는 사라초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일과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획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교사는 계획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2번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정교사는 관찰자. 요거 들어가야 되고, 서교사는 계획자. 요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개념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사례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례가 꼭 포함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교사의 역할도 설명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관찰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데 사례랑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례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사례와
그 다음에 개념정의 요걸 같이 쓰셔도 되고요. 한 문장으로 문장을 갈라서 개념부터 쓰고 사례를 쓰셔도 답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갈라서 써놨죠. 이렇게 갈라서 써놨는데 이 앞부분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과 사례 요게 다 들어가야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교사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까지는 계획자의 개념이고요. 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도, 유아에게 주도권을 주고, 놀이와 배움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 운영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추가 설명인데, 이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 사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교사가 질문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개념하고 사례를 같이 설명해 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개념과 사례를 각각 문장으로 갈라서 쓰셔도 되고요. 하나의 문장으로 녹여서 쓰셔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역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교사들, 여기 예비교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김학생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슈타이너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 학생 선생님 보면은 오이리트미, 예술, 노작교육 이런 얘기하면서 발도르프를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발도르프 유치원을 만든 슈타이너 들어가면 답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다가는 기억이 누구인지 쓰는 것이니까 슈타이너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기억이 운영한 유치원의 운영 철학과 유사한 우리나라 교육 프로그램 무엇입니까? 밑에 얘도 나와 있죠. 최근 산업문명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이 병든 몸과 마음을 살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생태교육이죠. 자, 발도르프는 우리나라의 생태교육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에다가는 이제 생태교육하고 공통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에다가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하고 발도르프랑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인 우리나라 유아교육 프로그램 생태유아교육이죠. 자, 생태유아교육에서 지향하는 자연관, 유아교육관 요걸 설명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관, 유아교육관 이 두 가지가 답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연관은 보시면 자연과 상호 의존적인 조화로운 관계예요. 옛날에는 자연을 우리가 개발하는 대상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생태교육, 발도르프에서는 함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교육관 같은 경우에 자연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발도르프 유치원의 특징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번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